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자,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속드렸던 두 가지 공지사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선한스탁에서 제2의 월급 통장 11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자, 하반기 기회 시장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CPI 서프라이즈로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평화협상 목표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주식시장 주가회복 시작됐습니다. 지난 7, 8월에는 기술적 반등일 수 있다.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다.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악재가 해소되고 있고 긴장감이 완화되는 기술적 반등이 아닌 상승 구간에 초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조금 반등 나오다가 지난번처럼 또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은 타이밍의 승부인 만큼 지금 구간에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늦었다 생각했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른 기회입니다. 자, 11기 회원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 이번 위기 기회로 바꾸실 분들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 시황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호응이 없으셔서 이제 뭐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분석,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확인을 해도 보면은 이제 뭐 좋아요 버튼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죠, 그동안.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원하시는 게 이 방향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제 좋아요랑 이제 댓글로 좀 의견을 남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시황 영상 있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그래도 일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황 영상을 당분간은 그럼 화수목 3일을 일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 좋아요나 댓글이 좀 달리는 것을 보고 저희도 판단할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댓글에는 물론 시황 영상 때문에 온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면은 저희가 그 부분을 통계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다시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은 매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미증시 지금 33,800포인트, 34,000까지 다 왔습니다. 그럼 1차 목표치 다 온 거예요. 지난 전고점 부분 있죠? 이 지난번 고점 부분을 미증시는 이미 왔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고 강하죠. 자, 왜 이게 선행되어야 되느냐? 미증시의 악재가 일부 해소된 거죠, 이번에는. 영국의 감세한 정책은 당연히 31,000포인트 회복되면서 해결이 된 것이고, 이 구간 회복되면서 시작되는 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은 CPI 지수로 충족을 시켜 주었고, 이번에는 중간 선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 비축유를 마구 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처럼 예상치를 상회하면은 이건 정책적인 실패인 거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몰이를 위해서는 일시적이라도 잡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역시나 미국은 가솔린 가격이 저 CPI 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략적 비축유 풀면서 어느 정도는 또 안정화를 좀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뭐 자원을 조금 풀면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러면은 12월 FOMC에서는 0.75 가능성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75포인트 인상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빅스텝 0.5%야 0.25%, 베이비 스텝 이 두 개 사이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너무 또 급격하게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역시나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몇 차례 올려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영되는 게 달라요. 예를 들면 0.25를 이제 인상했을 때
요 저항 구간에 있다라고 한번 쉬어야 되는 구간이죠. 그러면 아니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0.7에서 0.5 안 거치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핑계 삼아서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조정을 이미 받은 다음에 0.25로 내려왔다. 이만큼이나 연준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그 다르게 해석된 부분은 이제 어느 쪽의 목소리를 키워서 언론에 내보낼 것이냐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팩트는 뭐냐? 0.75가 아니라는 거.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완화되면서 이 금리 인상도 완화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포인트는 여기에 두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전쟁 같은 경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 러시아에서도 대화할 의지가 있고 이미 러시아는 좀 곤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구간에서는 핵을 쓴다라는 것보다 핵은 방어용으로 쓴다라고 아예 수비적으로 나왔고 러시아도 전쟁이 더 이상 아주 장기화되는 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 가능성 충분히 있다. 적어도 협상 테이블에도 앉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정도로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시장을 보시면 돼요. 자, 나스닥 후발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200포인트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지요. 자, 이 구간부터 나스닥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나스닥이 여기가 시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도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성장주 중심이잖아요, 나스닥은. 그러니 성장주 중심에 그리고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후발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코스피는 뭐예요? 다우지수보다 늦지만 2300 회복되면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다. 이 아래 2300 회복까지는 영국 때문에 밀린 거 회복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회복이 아니라 그냥 약세 구간을 벗어난 거, 상승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300 회복하고 나서부터가 진짜다 말씀드렸는데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2400도 한 번에 돌파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전고점 2550인데 여기 얼마 안 남았죠. 이번엔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못 넘어가면은 이런 박스권인데 이거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모색이 안 된 겁니다. 이번에 2550 위쪽에서 박스권을 그려도 위에서 그려야 저항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위해서 힘 모으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 2550 이번에는 넘어가야 한다. 목표치가 2650이 됐던 2750이 됐던 상관없다. 조금만 올라가도 되니 2550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스피는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고 한 차례 뭐 쉰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이슈 충분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300원 뭐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해도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 싶고요. 자,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이 수급 동향 자체가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오늘 조금 조절을 한 것뿐이지 최근에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꽤나 많이 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례적으로 좀 코스닥이 강했는데 당연한 거예요. 코스닥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코스닥이 사실 쉴 때 됐죠. 이번 주는 너무나도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이번 주는 코스피가 쉴 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쉬고 코스닥이 움직일 때가 됐어요. 코스닥이 후발주로. 그래서 보시면은 그동안 코스닥이 좀 약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이 힘내주기 시작하죠. 코스닥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나스닥처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고 코스닥이 움직일 것이다. 왜? 우리가 이사를 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된다. 집이 이렇게 있으면 뭐 침대나 뭐 장이나 뭐 냉장고나 이런 큰 가구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오밀조밀하게 배치를 하겠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큰 물량 뭐 삼성전자나 이런 시총 상위 종목부터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시총 상위 종목 먼저 포진해 놓고 매수해 두고 그리고 나서 코스닥에 짜잘한 종목들 매매하는 겁니다. 제가 뭐 조단위인데도 짜잘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들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는 거 많이 비유해 드리죠. 중국, 베트남에 투자할 때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알 수 없는 벤처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지수로 그냥 사들이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 바스켓 매매를 한다. 인덱스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10월부터 해서 코스피 얼만큼 샀느냐, 거의 6조 가까이 샀습니다. 오늘 조절 안 했으면 6조죠. 6조를 사고 오늘 살짝 조절하는데 크게 매도한 것도 없어요 오늘. 자, 선물 동향 같은 경우도 자, 지난 만기일 이후로 해서 지금 2만 계약 정도 샀다가 좀 조절해서 12,000 계약 정도죠.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이 정도예요. 선물과 주식을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장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감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코스피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쉬는 구간에 코스닥이 움직인다 정도로 서로 순환하면서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총상위주들 간단히 보면 삼성전자 최근에 62,500원까지는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왔죠. 여기 넘어가면 67,500원이고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5,000원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저항에 부딪힐 정도로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깨,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죠?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죠. 그럼 바닥 시그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거는 이 구간 62,500원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40만원 넘어가면서부터 이 구간만 회복되면은 본격적인 상승 출발한다 말씀드렸고 50만원 넘어가면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 거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해놓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단기 대응하실 분들 이렇게 5만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제가 기존에도 알려드렸으니까 5만원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60만원이 되겠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보시면 되는데 목표가를 지금은 정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매도하려고 들고 가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라고 했어요. 자, 이 구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한 번 정도 수익 실현하고 추후에 재매수하기 위한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지 기준점을 삼는 거지 이 구간이 목표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꾸준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의 IRA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는 크게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주 쪽에 친환경 쪽에 기술력 좋은 부분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90만원 저항에 다 왔죠. 삼성전자랑 비슷합니다. 저항에 왔기 때문에 지금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쉰 다음에 또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현대차. 자,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현대차는 IRA법에서 피해받은 거 아니냐,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뒤통수 맞은 겁니다. 그래서 밀려있다가 이번에 바닥 찍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 IRA법 3년 유예가 나왔죠. 여러분 3년 유예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몇 년도예요? 지금부터 3년 유예면은 2026년이라고 치면은 문제가 크게 없어집니다. 왜? 지금은 이 법이 뭐예요? 중국에 대한 부분을 견제하고 사실 미국에서 생산해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오닉 같은 이런 전기차를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조지아 공장 있죠? 이 조지아 공장 증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여기에 증서를 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는 거. 그런데 IRA법을 실행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기차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죠.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2025년부터 생산을 하겠다, 공장 가동을 하겠다라고 기존부터 발표해왔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충분히 이 현대차에서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악재를 해소해가는 과정. 물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부 내용을 더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유예한 건 일단은 현대차가 크게 뒤통수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창고 정도 붙여주는 역할 정도는 되고요. 나머지 세부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부분 소재 기업들이나 이런 쪽 보면은 중국에 이제 소재 가져다 쓰고 장비 가져다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산 장비주들, 국산 소재주들 이런 쪽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수혜받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최근에
카카오그룹주들 올라오죠. 지난번에 그 화재 사건 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싼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밀려도 추가적으로 크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거고,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 3만원에서 한 3만 5천원 정도가 1차 목표치이기 때문에 거의 다 온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구간부터 비중을 좀 줄이실 분들은 줄여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걸 뭐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줄이는, 올라오면 줄인다라는 개념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바스켓으로 매매하면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성장주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에티리온 그룹은 제가 뭐 걱정이 전혀 없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구간에 있을 종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종목이 기존보다 시간이 좀 지났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30만원 아래에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40만원 위로 넘어가야지 정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뭐 약가 인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 바이오시밀러 3종이 수익성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플라이마나 램시마이스C에 대한 기대감 안 갔습니까? 베그젤마에 대한 기대감 안 갔습니까? 아바스틴이나 이런 유플라이마 이 휴미라나 그 뒤에 뭐 스텔라라 뭐 아일리아 이런 블록버스터급 약물, 악텐라 이런 약물들이 이제 줄줄이 특허가 만료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복장 만들어서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서 셀트리온이 출시를 할 텐데, 앞으로 더 큰 시장, 더 좋은 시장,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확장이 기다리고 있는 이 셀트리온, 지금 이 구간에 있는 거는 좀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지난 정권이 문제일지 아니면은 코로나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정권에서 하필이면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피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분식회계 4년 조사,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사실 사건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공개적으로 그냥 두들겨 패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하고 4년 동안 팬 거였기 때문에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은 구간에서는 본인들 실력 보여주면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레키로아주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항체 치료제로 인정을 받았죠. 정식 허가를 받았죠.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기존에 복제약만 하는 게 아니다. 항체 쪽에서는 그래도 꽤나 역량을 갖춰서 레키로나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약품 존슨앤존슨에 자해서 얀센에서도 이 SC 제형으로 만드는 것을 실패했는데 역량 있게 본인들이 성공을 했다. 오리지널 약품이 없죠. 그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져가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이 앞으로 성장하는 건 당연한 이치고, 이미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었죠, 매출이. 그럼 올해 2조 원 넘어가는 거는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장이 계속 향후 10년 동안 1년에 1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겠다라고 서정기획자가 발표를 했는데, 1개가 뭐예요? 1.5개씩 발표할 지금 수준이죠. 이런 정도로 발표하면서 심지어 이게 다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하면은, 특허가 만료된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은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1분기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5%대까지 나왔는데 이거 정말 최악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악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최악이라고 쓰신 거를 읽을 때는 대신 바닥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최악이라고 쓰고 바닥이라고 읽으면 된다. 1차적인 반등 나왔고 휴식, 그리고 다시 한번 재반등 타이밍 노리는 구간입니다. 20만원 다시 넘어가면은 셀트리온은 20만원 아래는 아마 뭔가 굉장히 큰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다시 보기 어려운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기운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지난번처럼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번엔 상승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하시고,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 제2 월급통장 문의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